어느 날 갑자기 실신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눈앞이 하얘지고 갑자기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러지더래. 아 진짜 사람이 죽는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행정기관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실신.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실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순간 정신이 잃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 뜨니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바닥이 뱅글뱅글. 그다음에 더 오래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온 천장도 돌고. 한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 증상은 하나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성인의 한 3분의 1은 대부분 다 실신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이고요. 저도 사실 실신을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갑자기 졸도하는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다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신의 상황이. 혹시 심장과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는 아닐까요? 순간 세상이 암전되는 실신. 실신의 다양한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경기도의 한 스튜디오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이를 키우고 있는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윤지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그 카시트 브랜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있어가지고 하러 왔습니다. 육아에 벗어나서 일하러 나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률 1위의 주인공이자 또 드라마에서 연기대상 3관왕의 주인공이죠. 과거 KBS 연예가 중계의 간판 리포터로 활약했던 지연 씨. 누가 제일 많이 해주나요?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소식을 알리며 많은 축하를 받기도 했었죠. 그로부터 7년. 어느덧 3살과 1살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지연 씨였지만 임신 중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첫째 임신 때 그걸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20주 차에 베이비 페어를 가서 다 돌고 이제 남편이랑 우리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르자 해서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 약간 내가 진짜 약간 호흡곤란이 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순간적으로 정말 갑자기 배터리가 0%로 떨어지는 느낌?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요. 이 어깨가 엄청난 큰 곰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첫째에 이어 둘째 임신 때도 실신을 경험했다는 지연 씨. 여러 차례 겪다 보니 나름대로의 대처법도 생겼습니다. 집에서 이제 화장실 쓸 때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진정되면 저기 바닥에 가서 주저앉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울 때도 이렇게 심장 아래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두고 몸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많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내가 빨리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그럴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헤모글로빈 수치랑 뭐 철분 수치랑 이렇게 해서 그 담당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했었는데 철분 수치가 조금 낮기는 했었지만 그 범위 내에 떨어지는 수치도 아니었고 아예 뭐 저혈압이다 할 정도로 낮아 있진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미주신경성 실신인 것 같다. 미주신경은 뇌신경 중 가장 길고 복잡하게 분포하는 신경입니다. 심장, 폐, 부신, 소화기관 등 각 장기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에 중추인데요. 그런데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지나치게 느려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이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싸움을 결정하거나 혹은 도망가야 될 때
이제 심박수가 빨리 뛰어야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교감신경이고, 반대로 안정화되는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부교감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심박수를 느리게 하고 그리고 혈압을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실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환자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김학선 교수. 그 선생님들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냐, 그런 거 한번 체크하는 거죠. 척추질환 명의로 유명한 그는 3년 전 아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언뜻 좀 궁금한 게 네. 손목 터널 말고 발목 터널 증후군은 없나요, 교수님? 손보다는 빈도가 적지만 네. 발목도 비슷한 구조로 지나가는 반물. 오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했을 때 일인데요. 몸 뒤쪽에다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도 잘하고 체조 동작도 잘 따라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김학선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도 전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생방송 중에 네. 긴급한 상황이 네네네. 좀 발생을 했는데요. 생방송 중 벌어진 응급 상황에 사람들의 걱정과 관심이 김 교수에게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엉덩이부터 떨어져서 안 다쳤네. 쓰러지는 순간만 말고 빼고는 다 기억하죠. 일반 사람들도 약간 흥분이 되면 얼굴에 좀 땀나고 배가 좀 아픈 게 있을 거. 일반인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전에. 심하게 그런 경우에는 배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쪼그리고 배가 아프네 그러고 한 1, 2분 있으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날은 생방송이잖아요. 그 생방송에 카메라가 돌아가면 못 앉잖아요. 그래서 잠깐 조금만 버텨야지 그랬는데 쓰러진 거죠, 저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놀랐는데요. 바닥에 쓰러지자마자 바로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응급실에 와서 이제 뇌 CT 찍고요. 그냥 뇌 MRI고 뇌 혈관 촬영하고 심장 초음파 다 웬만한 거 다 했죠. 결과는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죠. 근데 그 당시 내가 이게 미주신경 반사인지 알았으면 나가서 잠깐 앉아 있다 오면 됐죠. 근데 제가 그때까지 이 미주신경 반사인지 몰랐다니까요. 한번 크게 실신을 경험한 후 그에겐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실신을 유발하는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 150cc 되겠네. 자고 일어나자마자 250cc 한 컵을 마시는 걸로 해요. 약간 탈수돼 있고 약간 피곤하고 업셋이 되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살짝 와요. 그러면 이제 알죠. 이제 난 앉은다. 앉으면 되니까요. 실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몇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주신경성 실신 직전에는 뚜렷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느꼈다면 즉시 앉거나 누워야 2차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신은 평생 동안 약 4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가족 대부분이 실신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실신해 본 적이 없다는 69살의 김경희 씨. 고혈압이 있어 더욱 실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전 경희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신을 경험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더래. 그냥 뭐 이렇게 주저앉고 뭐고도 아니고 무릎도 굽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무통처럼. 생각은 나세요? 안 나요. 그냥 문 열은 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크게 다치진 없었어요. 근데 머리통에 혹이 이쪽하고 두 군데는 났는데 괜찮아요. 냉장고 문을 연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경희 씨.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안에 장모님 이제 실신, 그다음에 처제 여자 셋이 실신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실신 안 한다고 이제 나는 괜찮구나 그러고 있는데 70대 가지고 엎어진 거야. 어떻게 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없을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실신은 질환이 아닌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희 씨의 실신 원인을 찾기 위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평가하는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기립경 검사는 환자를 70도 각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관찰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실신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 경희 씨가 실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혈압이 이제 처음에 누웠을 때 좀 높기는 했어요. 네, 179였는데 이렇게 일으켜 세우자마자 144로 확 떨어졌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이 됐어요.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면 혈액이 순간 하지로 몰립니다. 이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겪게 됩니다. 기저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약보다는 비약물 치료로 하는 게 맞아서 생활 습관을 그렇게 천천히 몸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시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나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확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이게 근육이 약간 펌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위쪽으로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얘네가 펌프 작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도 좋고 하지 근력 운동 이런 거 꼭 잘 해주셔야 되고. 아니 요새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그냥 자전거 타기부터 먼저 하고. 약간 둘레길 좀 걷고 그래야 돼. 다리가 힘이 있으려면. 동네길 유산소가 좀 부족해. 미주신경성 실신의 뚜렷한 치료법은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런 증상이 유발되는 상황을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번잡한 지하철이라든지 아주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나 마트를 좀 피한다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지러움과 메스꺼운 전조 증상이 눈앞이 뿌얘지고 그런 전조 증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가능하면 자리에 주저앉거나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눕거나 혹은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근육에 힘을 꽉 주면 혈압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신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실신이 어떤 질환인가요? 실신 또는 다른 말로 기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깨어있게 하려면은 뇌로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되는 것을 실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풀 상황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이 그 교감신경을 억누르려고 보통은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 과하게 반응하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거나 맥박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신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 미주신경성 실신 이게 흔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미주신경성 실신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실신 자체로는? 네, 그래서 양성실신이라고 하는데 이 쓰러질 때 그 주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딱딱한 물체가 있다든지 모서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머리를 부딪혀서 2차적으로 안 좋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은 주로 이 중앙 부위가 다 망가져서 오세요. 이마, 코뼈, 그다음에 치아, 턱뼈. 여기가 이제 부러져서 오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서리에 잘못 부딪히면은 그거로 인해서 뇌출혈 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신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왜 내가 실신이 일어나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있고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데 네. 이게 좀 가볍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지.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신의 원인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실신의 원인이 정확히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왜냐하면 열에 한 2명 정도는 심장 원인성 실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심장 원인성 실신은 걸어다니는 폭탄이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뭐냐면 실신으로 나타났지만 첫 질환병은 그렇지만 나중에 돌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신하고 돌연사의 차이는 실신은 자기가 쓰러졌다가 스스로 풀풀 털고 일어나는 게 실신이에요. 근데 쓰러졌는데 못 깨어난다. 그게 돌연사입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운 좋게도 주변에 지나간 행인이 뭐 심폐소생술이든 뭘 해가지고 소생이 됐다. 이거는 돌연사로부터 소생이라고 합니다. 실신은 일어났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실신 자체가 정말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한 양성 실신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심장 원인성 질환 때문에 오는 실신인지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심장성 실신은 단순한 실신으로 끝나지 않고 심장 돌연사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어 실신의 원인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활발한 운동을 즐겼던 황선민 씨. 하지만 지금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죠. 새소리 좋고 심장 뛰는 것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운동을 꼭 합니다. 선민 씨가 처음 실신을 경험한 건 9년 전. 수초 만에 정신을 잃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나오면 힘이 들어요. 숨이 좀 가쁘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무시를 했죠. 이튿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내보니까 멀쩡해요. 3일째 되는 날 심장이 마구 떨리면서 혈액이 통하지 않는 걸 느껴요. 팔 저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황선민 환자는 이제 반복되는 실신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실신이 발생할 때 두근거리는 증상이 좀 동반이 됐었고요.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초 이내로 의식을 잃게 되는 실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심장의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라는 것이 좀 그래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실신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실신인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심장 사건 기록기라는 이제 진단용 심장 기구를 심장 앞 피부 밑에 삽입해가지고 이제 경과를 관찰했던 경우고요. 반복되는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가슴의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는 심장 사건 기록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찾아낸 실신의 원인은 바로 심실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심실성 부정맥, 심실빈맥이었습니다. 심실세동이라는 심실빈맥은 구조적으로 뚜렷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이 되겠고요. 심실세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심장 수축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을 제대로 펌핑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실제로 굉장히 빨리 뛰긴다고는 돼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뛴다기보다는 제자리에서 그냥 굉장히 빠르게 경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대로 심장 혈액을 펌핑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내혈류가 감소하면서 실신 내리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실빈맥이 발생하면 심장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빠르게 경련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실신이나 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줘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제세동기를 삽입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결과 선민 씨는 위험한 고기를 2차례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뒤로 밀려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눈만 땡그랗게 뜨고 뭔 일이 있었어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부정맥이 와서 이제 작동을 한 거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도 너무 느리게 뛰어도 실신을 일으킵니다. 최근 1년간 실신을 4차례나 경험했다는 장순옥 씨. 작년 봄에 집에서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중에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한 1, 2분? 그러니까 가을에 두 번째는 이제 점심 때쯤 차 마시고 술잔을 닦으러 주방으로 갔는데 약간 어지러운 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서 엎어놓고 났는데 팍 실어졌는데 돌 식탁에다 꽝 해가지고 머리가 찢어졌어 많이. 병원에 갔지요. 기립성 저혈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가벼운 실신으로 생각했지만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기 오기 한 달 전부터는 밖에를 못 나가서 산책을 못 갔어요. 정원에도 조금 나가잖아. 그러면 막 여기가 심장에 가깝은 게 다리가 너무 힘이 들고 엄청 아픈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순옥 씨는 대학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실신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지럽고 졸도하시고 여기 보시면 검사상 제일 많이 멈출 때 나오는 거는 3.5초 정도 멈췄었거든요. 심방 심실을 연결시켜주는 방실이라는 전깃줄이 노화가 온 거죠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노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가 잘 흘러갈 때는 잘 뛰고 전기가 잘 안 흘러갈 때는 심장으로 전기가 안 가니까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심장 박동이 수초간 멈추는 방실 차단 부정맥이 확인됐습니다. 심장은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방실 결절을 통해 심실로 전달되며 힘차게 뜁니다. 방실 차단은 동방결절의 전기 신호가 방실 결절에서 차단돼 심실이 제때 수축하지 못하며 실신을 일으키는 서맥성 부정맥입니다. 치료로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심박동기는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전기 자극을 발생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게 합니다. 너무 살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이거 하고 나서. 박동기 타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나같이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알아가지고 사람마다 조금 증세는 다르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해서 나같이가 다르면 얼마나 좋을까.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28살의 김용진 씨. 저 같은 경우는 막 운동을 막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그냥 요일별로 그냥 오늘은 하체 운동해야겠다. 오늘은 뭐 상체 운동해야겠다. 오늘 뭐 팔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편이라 오늘은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직 한창인 20대지만 그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위험한 실신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랑 같이 등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현기증이 확 나가지고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하고 이제 의자에다가 딱 손을 딱 뻗는 순간 그 뒤로 딱 필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약간 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진짜 딱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당시 용진 씨의 심전도입니다.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중학교 때 삽입한 제세동기 덕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 진단을 받고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삽입했던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유가 된 심근에는 이 정상 심근이 아니라 섬유화가 돼 있다든지 전기적으로도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정상적인 심실 빈맥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비유된 심근이 이 혈액의 유출로, 심장에서 펌핑해 나가는 그 혈액의 유출로를 좀 폐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좌심실 유출로의 폐쇄, 그다음에 이런 심실 부정맥 유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신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정기 검사를 받는 용진 씨.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실신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심전도 모양도 아주 규칙적이고 맥박이 잘 뛰다가 여기 보면은 짧게, 그렇죠? 4초, 4, 5초 만에 그냥 꺼져버렸어요. 이번에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제 술, 담배 안 하죠? 전혀 안 하고 있죠. 잘했어요. 술, 담배 조심해야 되고. 자신의 병을 주변에 알려 위급한 상황을 늘 대비합니다. 심장성 실신 요거를 악성 실신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이게 악성 실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실신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쓰러졌다 깨어났지만 이분은 그냥 그 상황이 지속됐으면은 돌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악성 실신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보통 쓰러지는 분들, 실신이 일어나는 분들의 한 열에 한 2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꼭 실신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심장 원인성 실신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꼭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심장 원인성 질환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양성 실신의 예방 교육만 받아서는 회복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는 제세동기를 넣든지, 판막 같은 경우는 판막을 교체해 주든지, 그다음에 이 섬액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해줘야 다시는 실신 또는 돌연사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뇌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쓰러지는 경우, 실신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신과 비슷한 증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이거는 혈액 공급은 잘 되고 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실신처럼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뇌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뇌전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귀 안에 내에 이제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뭐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가서 보면은 환자가 의식을 안 잃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냥 어지러워서 뱅글뱅글 돈다고 말씀을 하시지, 보통 가면은 의식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신을 감별하는 방법은 환자가 깨어 있느냐, 정말로, 아니면 의식이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실신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쓰러졌을 때 어떤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어떤 이것도 전구 증상, 어떤 입맛을 다친다든지 눈이 돌아간다든지 쓰러지고 나서 소변을 지른다든지 이럴 때는 이건 신경과적인 뇌전증 증상일 경우가 있겠구나 해야 되고, 전정기관 장애는 이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건 아니고 어떤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뇌의 염증이나 메니얼스병이라고 혹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다음에 이석증 이런 것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과 함께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실신이 아니라 이 귀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신이 아니라고 할 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실신 비슷한 이런 증상은 뭐냐, 신경과 증상이냐, 이비인후과 증상이냐, 이것까지 찾아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어지럽고 종종 의식을 잃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김현민 씨. 꼼꼼하고 야무진 솜씨를 살려 최근 자신만의 수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바지 통 좁다고 넓혀달라고 그래서요. 넓혀준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이 트위트가 유행이라 만들었어요. 그럼 또 어르신들 사가시는 분들은 손주들 준다고 사가시고, 그림도 제가 그리고 주머니 대신
어떤 옷이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수선해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현미 씨. 일에만 몰두했던 그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발병할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상 행동을 자꾸 보였대요. 우리 언니네 집 가게 갔는데 언니가 뭐 말을 해도 언니를 못 알아보던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놨나 봐요. 그 동작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내가. 나는 내 것만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언니가 놀래가지고 나를 눕히고 일어나키고.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기억이 깜빡깜빡 흐릿해지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는 현미 씨. 처음엔 치매에 걸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냥 앞이 깜깜해지니까. 그러니까 눈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깜깜하면 그냥 눈 뜨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거는 막 봐도 증상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먹구름 끼듯이. 아마도 이제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이상이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졌다 이것들이 좀 반복이 됐을 것 같고 병력상에서 두 번째는 그 증상이 이전에 이제 뇌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뇌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반복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어서 뇌파 검사, 머리 MRI 검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 뇌파에서 이상파, 뇌전증 발작파가 확인이 돼서 그걸로 진단을 하였고 뇌 MRI 검사 결과 측두엽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뇌파 검사에서는 날카롭고 뾰족한 뇌전증 파가 확인됐습니다. 측두엽 뇌전증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기억을 잃기도 하고 잃지 않기도 하지만 입맛을 다시거나 뭐 어느 한쪽 손을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한쪽 손이 좀 뻣뻣해진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속에서 치밀이 오는 느낌이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 속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은 복잡한 연결만을 통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으로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신경세포에서 과도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 몸 일부나 전체에서 의식 소실, 발작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데 실신처럼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 전반적으로 혈류가 안 가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하얘지거나 그로 인해서 뭐 식은땀이 나거나 그러면서 잠시 동안 쓰러지는데 보통은 그게 한 몇 초 정도. 그래서 몇 초 정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바로 의식이 회복이 되는데 뇌전증 같은 경우는 뇌에 정기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쓰러졌었던 경우에는 의식 회복도 조금 느리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뇌전증 발작, 온몸에 힘주고 경련을 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는 아니고 대화도 되고 혹은 이상의 행동 같은 것들을 보이는데 추후 기억만 못하는 이제 실신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뇌전증 발작도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뇌전증 진단을 받은 42살의 하헌희 씨. 8개월 만에 찾아온 병원이 낯설기만 한데요. 이렇게 병원 방문이 늦어진 건 지난 겨울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부어 있어요. 연골이 짓이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집에서 물건 치우려고 아기 옷 이렇게 들어가지고 치우려고 빨래더미에 넣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그 상태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바깥으로 꺾인 상태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발작이 그 상태로 30분 이상 방치가 된 거예요. 꺾여서.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
중심부 안쪽이 가장 양쪽 다 거기가 짓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이제 좌측에 감각 이상, 그 다음에 그쪽에 근육 톤이 조금 증가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뇌전증으로 생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의식을 잃고 대발작을 하고 이런 경련까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과 실신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사는 허니 씨. 그녀의 수첩에는 경련, 강직뿐 아니라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의식을 잃고 멍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다리 자체가 완전 돌덩이여서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 상태일 땐 무조건 몇 번 쓰러지고 굴러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몸이 안 좋구나, 숨이 너무 가쁘네, 힘드네, 바들거리네, 힘 빠지네, 그러면 무조건 앉아요. 세 딸의 엄마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게으름 피운다고 해요. 머릿속에 생각이 둔해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지는 건데 사람들은 제가 게으르다고 해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허니 씨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생일 어떻게 되세요? 곧바로 응급처치가 이뤄졌습니다. 토할 것 같으세요? 아니 고개 옆으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아. 잠시 후 아까 쓰러진 상황 기억나요? 드문드문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저는. 아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거는 거의 이틀에 한 번 매일 일어나니까.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들어 보이는 허니 씨. 현재 그녀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뵀던 게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달. 네.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뇌전증, 발작, 경련 이쪽인데 그 증상은 얼마나 있었어요? 이틀. 이틀에 한 번 있어요? 네. 거의 네, 매일 옛날하고 있네요. 똑같아요. 거의 매일 있네요. 저희가 흔히 보는 뇌전증 발작 양상과도 좀 다른 양상, 특히나 우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하다 보면은 병원 방문도 꺼려하고 잘 오지도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약을 먹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발작도 아마 집에서도 계속 있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이 워낙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뇌전증 자체의 조절도 잘 안 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도 조절이 안 돼서 그 부분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